러너스 하이 소설을 위한 작은 이야기, 오늘은 47번째로 스토리 컨텐츠의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컨텐츠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내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데, 특히 요즘에는 쇼츠 등 유튜브에서 짧은 동영상 컨텐츠가 대유행이라서 뭐든지 짧게 하는 방식으로 유통되는 게 거의 대중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종종 보는 SNL 코리아 그 코믹 버전으로 정치 풍자, 또 MZ 세대의 오피스 생활, 이런 걸로 아주 자극적이면서도 감성이 풍부하게 젊은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키워드를 탁탁 집어내 가지고 감성적으로 해가 코미디가 요즘에 거의 뭐 힘들어가 개그 콘서트 이런 것도 죽을 쓰고 있는데, 오로지 SNL 코리아만큼은 여전히 유튜브나 또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계속 그 유통이 활성화되고 있어가 웬만한 건 여기서 짤이 돌아가지고 다시 또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러닝에 있어서는 이 콘텐츠가 주로 그 동영상 강의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특히 메가스타디 현우진이나 또 역사 강의로 유명한 설민석 같은 경우는 유명 강사 자체가 스토리텔링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교수 설계, 뭐 작가의 어떤 스토리 라인 설정, 스토리보드 제작으로 준비하고 막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강의로 풀어내는, 그게 스토리텔링 자체가 그 유명 강사 안에 말에 표정에 단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뭐 설계 안 해도 될 만큼 이미 대중화돼 가지고 유명 강사의 강의 자체가 이미 스토리텔링이 형식을 띠고 있어 가지고 유료 수익 모델로도 정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죠. 그 외에 방송 콘텐츠 이런 거는 정말 그 무료로 막 풀리는 데는 뭐 엄청 인기를 끌고 이러지만 실제로 돈은 별로 안 되고 유튜브에 광고 수익이 자꾸 그 조회수가 올라가고 좋아요가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대박이 터지는 구조지. 이러닝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정적인 강의 콘텐츠 그 자체가 가진 스토리로 뭐 승부를 걸고 엄청난 돈을 벌고 있죠. 그래서 빚 좋은 개살구처럼 연예인들 막 그 웃기는 영상 이거 유행이 되긴 하지만 돈은 안 되고, 메가스타디 온라인 강의, 현우진 특히 이런 명품 수학 강의는 몇십억씩 수익이 발생하는 정말 그 스토리 담긴 컨텐츠처럼 영화나 또 드라마처럼, 오히려 현우진 같은 경우는 강의 컨텐츠가 충분한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있어가 이러닝이 정말 그런 면에서는 독특한 것 같아요. 반면에 이러닝 외에 방송이나 뭐 영화 또 애니메이션 이쪽으로 다시 눈을 잠깐 돌려보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 웹툰이나 또 아니면 다른 소설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 스토리를 잘 짜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옛날에 금증고무신이나 뭐 태권브이 또 미래소년 코난처럼 공전의 히트를 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돈은 많이 들었는데 흥행이 안 돼가 실패한 케이스도 있기는 하죠. 대신에 이제 이게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 도 아니면 뭐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사실은 부침이 좀 큽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애들이 좋아하고 유아용 콘텐츠에 많이 탑재돼가 어린이들 주로 EBS 또 KT나 이런 그 IPTV에서도 지니TV 이런 형태의 유아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많이 활용은 되고 있는데 이런 애니메이션이 첫 번째로 제작비가 많이 들고 또 이게 도 아니면 뭐라는 그런 게 좀 강해가지고 교육 쪽에는 예전에 플래시 애니메이션 형태로 좀 일부 도입부에 차용되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제작비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죠. 교육의 스토리는 과연 어떤 게 주가 될까요? 교육은 자기계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성장을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또 그 사람이나 사회, 조직의 진화 발전이 기본적인 어떤 교육 컨텐츠, 교육의 스토리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책이 공전의 히트를 차지해가 온라인 컨텐츠로 또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멀티미디어 포맷으로 활용되고는 있지만 이게 그 워크북 형태로 이렇게 책자에서 출발해가 공전의 히트를 친 이 책이 교육 쪽에서는 정말 베스트셀러라고 할 만한데 이런 성공 스토리뿐만 아니라 또 실패의 교훈도 교육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교육의 스토리텔링 콘텐츠의 성공, 성장, 또 진화 발전 외에 여러 가지 그 실패 교훈도 교육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스토리라는 말은 결국은 인간의 오랜 역사, 태초에 말이 있었다라는 성경의 구절에서 시작된 것처럼 결국 인간의 그 생존 또 삶에 있어가 가장 중요한 게 이야기, 대화이기 때문에 이런 스토리텔링이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교육뿐만 아니라 뭐 영화, 방송, 드라마 이런 데서 계속 활용되고 있는 스토리의 핵심이 기본적으로 사람의 성장, 또 성공, 발전, 거기에 이제 드라마 쪽에서 자주 활용되는 복수, 또 그 다음에 치정, 뭐 좀 뭐 하지만 그 막장 드라마라고 욕은 많이 들어먹으면서도 사람들은 또 열심히 보기 때문에 시청률 오르는 그 주말 드라마 이런 데 보면 막장이 싫어도 막장 또 SBS에서 한참 유행했던 펜트하우스 뭐 이런 것도 보면 막장 드라마가 기본적으로 배신 또 복수 이런 걸 바탕으로 해가 계속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가지고 그 시청률 높아가 대박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의 가장 기본적인 습성을 알고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요소들을 우리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죠. 특히 교육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장을 돕는, 성공을 돕는 이런 특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로우업, 벌크업, 또 피크업 이런 것처럼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성장형 모델, 그로우업, 또 벌크업, 몸 만들기. 저 같은 경우도 이번 추석을 계기로 식단을 좀 바꿔가지고 샐러드와 닭가슴살, 우유로 아침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 이 몸 만들기, 푸시업 이런 거를 많이 해가 벌크업 하는데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유튜브의 동영상에도 보면 벌크업 하는 컨텐츠가 상당히 많은데 우선 자기개발 차원에서 몸 만들기 하는 기본적인 벌크업, 웨이트 트레이닝 이런 거를 통해서 그 구독자 수를 늘리려는 유튜브가 많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은 교육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가 유튜브에서 공전의 히트, 조회수나 뭐 좋아요 이런 측면에서 광고 수입을 많이 확보할 정도로 아주 대중적인 인기가 있죠. 또 그 다음에 픽업의 경우는 여기 이미지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이 한 단계 한 단계 산을 오르듯이 자기 부단한 노력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진화 발전하는 성장 캐릭터의 전형적인 모델이 픽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특히 그냥 그로우업 성장과 달리 픽업은 고난을 뚫고 산 정상을 오르듯이 단계별로 하나하나 정말 그 온갖 피땀을 쏟아가지고 하나하나 성취를 이뤄내는 진화 성장 곡선의 정점을 찍는 그런 부분들을 픽업이라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미지에 나와 있는 이 조형물은 그 천성산 계곡에 딱 그 책을 한 단계 한 단계 딛고 올라서는 모습인데 얼핏 지나가다가 보고 마음에 들어가 이걸 이제 탁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픽업의 어떤 상징으로 제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교육에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개발의 경우 그로우업, 벌크업, 픽업 이런 부분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사람의 성장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스토리텔링 컨텐츠를 많이 좀 활성화되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또 그걸 앞으로 유튜브나 또 뭐 다른 SNS를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전략이 또 필요하겠죠. 이러닝의 경우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러닝의 스토리텔링은 뭐가 있을까요? 이러닝에 있어서 보통의 경우는 튜토리얼 방식으로 서론, 본론 이런 식의 이야기 구조, 특히 그 기승전결의 방식들을 많이 띄고 있는데 일단 학습 목표 제시부터 시작해가 학습 내용,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결론을 제시하고 또 마무리 정리, 또 피드백 이런 방식으로 튜토리얼 강의가 많이 진행이 되는데 요즘은 좀 이게 이제 다변화 시키는 차원에서 인터뷰를 넣어가 질의응답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겹지 않고 막 그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닝 콘텐츠의 경우는 처음 밑줄 쫙 이래가 전자칠판에서 빨간 펜으로 그가 강조하는
그런 방식의 강의 컨텐츠부터 시작해가 동영상, 또 플래시 애니메이션, 또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2020년을 계기로 이제 철수를 하는 바람에 HTML5, 또 최근에는 컷아웃 형태의 그 애니메이션 컨텐츠를 저가로 하는 그런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자칠판뿐만 아니라 동영상, 플래시 애니메이션, 또 HTML5의 이러닝의 스토리텔링을 녹이는 방식은 거의 강의가 주를 이루곤 했죠. 그런데 강의 외에 말씀드린 대로 인터뷰, 또 그 다음에 사례 중심 학습, 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학습,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들도 수업의 그 내용에 따라서 다양하게 전개가 달리 되고 있는데요. 미디어의 특성으로 재매개화, 재개념화되는 그런 장점을 잘 살려가지고 원소스 멀티 유저 개념으로 실제 매체별 특성에 따른 컨텐츠를 또 스토리를 또 쪼개가지고 단막 형태로 하기도 하고 길게 하기도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쇼츠 폼 형태로 짧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길게 하는 것, 이런 게 이제 학습자의 다양한 수요와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러닝의 스토리텔링은 기본적으로 강의를 전제로 해가 하되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스토리도 관련성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악스 모형에 나온 관련성처럼 학습자와 관계된 소재들을 끊임없이 연계해가 인지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중간중간에 배치될 때 수업의 몰입도를 높일 수 있겠죠. 저희 유르닝연합회가 픽업 고 이런 걸로 2024년 10월에 피크 코리아의 그 일환으로 인생 이러닝 강좌, 후기 이런 걸 모집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진화 발전하는 픽업 고라는 그런 키워드를 바탕으로 러닝 앤 픽업 고 이런 카피를 만들어 가지고 포스터로 뿌리고 있는데요. 실제 픽업을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담아가 어려움을 뚫고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진화하는 픽업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2024년 이러닝의 핵심 스토리 소재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인생 이러닝 후기들을 모아볼 생각입니다. 결국은 내가 교육을 온라인을 통해서 받음에 있어가 한 단계 한 단계 진화 발전하는 픽업 고에 어떻게 충실한지 그런 또 성공 사례들을 모으고 또 그런 강좌 후기들을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시상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 이러닝의 스토리텔링을 좀 더 다양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2024년 10월에 너 10월에 뭐 할 거니 2004년 이러닝 활성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포, 대교 또 여의도에 막 그 프랭카드나 포스터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인터넷 학습 체험 대회를 알리고 또 이러닝을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너 10월에 뭐 할 거니라는 그 키를 입고 막 돌아다니고 이랬는데요. 이런 걸 다시 20년 뒤에 살려가지고 2024년 10월에는 뭐 할 거니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 이후에 인생 이러닝 강좌 듣기부터 시작해가 그 강좌 후기를 모아가지고 우수작에 대한 시상을 제40회
이러닝 매치포인트 세미나를 11월 22일 날 여의도 정경련 회관에서 개최하는 바, 이때 이러닝 법 제정 20주년 기념으로 이런 인생 이러닝 후기 공모전을 계기로 새롭게 다양한 온라인 교육 스토리, 특히 피크업에 걸맞는 이런 성장 스토리를 많이 좀 발굴해가 이러닝을 더욱 풍성하게 해볼 예정입니다. 저희 이러닝 연합회 2024년 울트라 러닝을 화두로 해서 궁극의 학습을 지향하는 얼티밋, 평생에 걸쳐 배우고 달리려는 라이프롱 러닝 앤 러닝,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주도하는 트랜스포메이션, 회복 탄력성을 살리는 리질런스,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액세서블, 이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ULTRA, 울트라 러닝으로 잡아가 AI로 인한 대변혁의 시대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재미있는 스토리로 교육에 좀 관심을 끌도록, 특히 성장을 지향하는 피크업 모델로 한 단계 한 단계 사람이 유아, 초중, 초등, 중등, 고등, 대학을 거쳐가 평생에 걸쳐 평생교육을 하는 것처럼 계속 정상을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고난과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의 학습을 지향하는 피크업, 그런 캐치프레이즈로 진화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니 2024년 한국유러닝연합회의 피크 코리아 업고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이팅!